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봐야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일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10년을 알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단 한 번 만났는데 확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다들 좋은 말만 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웃으면서 고개도 잘 끄덕입니다. 표정도 진솔해 보이고 태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질문 앞에서는 그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시선이 흔들리고 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대답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맞고 틀린 답은 없습니다. 시험도 아니고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 앞에서 나오는 반응, 그게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잘 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한 사람 때문에 몇 년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평생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관계를, 앞으로의 삶을 편하게 만들 수도 괜히 고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 그때도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조용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때도 같은 마음이실까요? 이렇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한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였고 그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친구들 때문에 산다니까. 진짜로. 언제든지 연락하면 달려간다고. 다들 좋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바빠지면 그때도 달려올 수 있어?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친구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나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냥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야,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 질문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본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미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그런 식으로 물어. 기분 나쁘게.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작 그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간다던 그 친구도 바빴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의 즉각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질문에 방어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실제 상황에서 약속 실행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인지 부조화 회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즉시 방어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안의 진심과 마주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물어? 이 말 속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나도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건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좋은 말을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자신과의 약속이다.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할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질문 앞에서의 반응으로 미리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조금 멀리서 지켜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신호를 읽은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가까워지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느낀 그 미묘한 불편함, 그게 정답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 그때도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즉시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이 길어집니다. 동네 봉사 모임에서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지역 어르신들을 돕는 모임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봉사 정신이 투철해요. 힘든 일도 마다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들 좋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상황이 바뀌면 바쁘실 때도 오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봉사를 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데 힘든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내가 그런 거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한참을 말했습니다. 좋은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집 나르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 토요일? 그날은,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근데 토요일이 좀 상황이 있긴 한데, 또 몸 상태가 3분 넘게 말했지만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봉사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가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내문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제가 할게요. 말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언어 패턴과 행동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답한 사람과 장황하게 답한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간결하게 답한 사람들은 실제로 약속을 지켰고 반면 말이 길었던 사람들은 약속 이행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언어적 회피라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말로 시간을 채우면 실제 답을 안 해도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길게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어서입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야죠. 이런 말들은 답이 아닙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진짜 답은 짧습니다. 할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요. 이건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입니다. 지금 좋게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실제 행동은 나중 문제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말이 많다는 건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간결합니다. 만약 누군가 질문에 한참을 답한다면 급하게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말이 많다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말보다 침묵이, 길게 설명하기보다 짧은 약속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뭔가 말만 많은 것 같은데 그 느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방어하지도 않았고 말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이 등산을 다니는 사이였는데 한 친구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집 이사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그 친구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달? 언제쯤? 15일 토요일.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그날 약속이 있긴 한데. 아, 그럼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 아니, 잠깐.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확정해서 다시 연락 줄게. 며칠 후 그 친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15일 오전엔 약속이 있는데 오후 2시부터 갈 수 있어. 괜찮아? 응, 고마워. 대신 6시까지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후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충분해. 정말 고마워. 당일날 그 친구는 정확히 2시에 왔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6시가 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이제 가봐야 해. 더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야, 충분히 도와줬어. 고마워. 그 친구는 약속한 것보다 10분 더 있다가 갔습니다. 나중에 이사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 진짜 믿을만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의사결정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즉시 답하는 사람과 잠시 멈추는 사람의 행동을 비교했습니다. 잠시 멈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약속 이행률은 평균 87%였습니다. 반면 즉시 답한 사람들은 이행률이 53%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좋게 보이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잠시 멈추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어서입니다. 즉시 할게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나?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이건 그 사람이 책임감 있게 살아온 방식입니다. 말보다 행동을, 약속보다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하기 전에 생각하고 약속한 후에는 반드시 지켜라. 잠시 멈추는 건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만약 누군가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거절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답하려는 겁니다. 즉시 좋아라고 하는 사람보다 잠시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가능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믿을 만합니다. 그 진중함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질문이 사람을 드러낼까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첫째, 가치관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이건 결국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인가요? 를 묻는 겁니다. 둘째, 책임감입니다. 그때도 같은 마음이실까요? 이건 지금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나요? 를 확인하는 겁니다. 동네 골프 모임에 두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저 골프 진짜 좋아합니다. 매주 꼭 나올 수 있어요. 다들 좋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바쁜 시기가 오면 그때도 나오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저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도 골프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주는 자신 없어요. 일이 바쁠 때도 있고 집안일도 있어서요.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바쁜 시기가 오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나올 수 있을 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처음 두 번만 나오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 달에 두세 번씩 꾸준히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믿을만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자기인식과 행동 일치도를 연구했습니다. 가상의 상황 질문에 대한 반응과 실제 행동을 장기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즉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들은 자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좋게 보이는 것만 중요했고 나중 일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반면 잠시 생각하고 조건을 단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현실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통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준비된 대답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때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좋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이라는 질문은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만 그렇게 말하는 건지를 구분합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거나 솔직하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일단 좋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시 당연하죠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은 현재의 말이 아니라 미래의 행동이다.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할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시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판단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이 질문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책 모임에서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저 요즘 건강 때문에 매일 걷거든요. 이 모임도 꼭 나오고 싶어요. 다들 좋게 들었습니다. 한 회원이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럼 날씨 안 좋을 때도 나오실 수 있으세요? 억지로 시험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그건 비 오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대화가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그 회원은 날씨 좋은 날만 나왔습니다. 비가 오거나 추우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질문했던 회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반응에서 느껴졌거든. 다른 회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끝이 흐려지더라고.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러면서, 아, 그래서 더 안 물어본 거예요? 응. 더 물으면 불편해질 것 같았어. 그냥 지켜보기로 했지. 결국 맞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질문 타이밍과 반응의 진실성을 연구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언제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의 진실성이 달랐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약속할 때 자연스럽게 물으면 진솔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맥락 없이 갑자기 물으면 방어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맥락 기반 진실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이 대화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고 흐름 밖에 있으면 공격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잘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먼저 약속할 때 그 순간에 가볍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억지로 기회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말할 때가 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톤입니다. 시험하는 것처럼 물으면 안 됩니다. 궁금한 것처럼 가볍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그때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파고들 필요 없습니다. 반응만 보면 됩니다. 철학자 라 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울 때 가장 정직한 답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쓰실 때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진지하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약속할 때 가볍게 그때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 정도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즉시 방어하면 진심이 없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조건을 달면 정직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쓸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만큼 잘못 쓰면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독서 모임에서였습니다.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도 오실 거죠? 네, 물론이죠. 그런데 그 회원이 계속 물었습니다. 진짜요? 만약 바쁘시면 그때도 오실 수 있어요? 네.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도 약속 지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다음 모임은 빠질게요. 그 후로 그 사람은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사람도 민망해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질문의 방식과 관계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게 한번 물었을 때는 상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추궁하듯 물었을 때는 관계가 손상됐습니다. 상대는 질문을 신뢰 확인이 아니라 불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방어적 반응 촉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이 공격처럼 느껴지면 진심 있는 사람도 방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잘못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를 시험하려고 쓰는 겁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 증명해봐. 이런 마음으로 물으면 상대는 느낍니다. 그 순간 질문은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 됩니다. 이 질문은 관찰하려고 쓰는 겁니다. 판단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큽니다. 관찰은 거리를 둡니다. 판단은 단절을 만듭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은 조용하고 옳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시끄럽다. 이 질문은 진실을 찾으려고 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쓰실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조용히 물으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다그치지 마시고 추궁하지 마시고 증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 이해하고 조용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상대의 변명이 아니라 상대의 본 모습입니다. 그 본 모습은 한 번의 질문으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사람은 말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질문 앞에서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 그때도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방어하는 사람은 진심이 없습니다. 말이 긴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잠시 멈추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잘 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요. 한 사람 때문에 몇 년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평생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관계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판단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쓰는 겁니다. 한 번만 조용히 물으시고 그 반응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미묘한 불편함,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현명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관계가 더 편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